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애트리의 유원필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물류 창고라든지 제조 라인에서 여러 대 로봇을 동시에 제어해서 뭔가 작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기술에 관련된 거고요. 그 로봇 편대 관리 시스템, 그 영어로는 플리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고 저희들 이제 줄여서 FMS 기술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대의 로봇을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시에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 서버에 들어가는 관제 제어 기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기술 개요, 특징, 경쟁 기술 비교, 그리고 기술 이전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이제 시스템 기술을 개발할 때 보면 제일 밑단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어려운 게 그겁니다. 상호 운용성. 왜냐하면 로봇이 여러 대가 있고 또 로봇 자체도 A사, B사 여러 사에 이제 타 제조사에서 만든 로봇이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거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또 공간 자체가 항상 똑같지가 않잖아요. 아파트처럼 규격화된 것도 아니고 제조 라인, 물류창고도 크고 작고 또 마름모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또 다른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오퍼레이션 시나리오가 항상 바뀝니다. 같은 라인에서도 계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어느 날 물량이 엄청나게 막 오면 또 갑자기 뭔가를 또 해야 되고 또 계속 루틴하게 돌아가다가 또 어느 날 또 공장장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작업 시나리오라든지 또 공간에 대한 어댑테이션 그리고 로봇에 대한 서로 다른 로봇에 대한 또 대응 이렇게 큰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런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표준화가 아직은 조금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것도 그럼 다 되냐 물어보면은 또 다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사실은 일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이제 실제 이 기술을 이제 기술 이전을 최근까지 몇 건 한 경험이 있는데 보통 보면 저희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 쓰시지는 못하시고요. 각자 이제 상황에 맞도록 약간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해가지고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은 이런 서버 자체라든가 네트워크,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루진 않고 이런 물류 로봇 편대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패키징해서 라이브러리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물류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업체라든지 로봇 업체에서 받으셔가지고 기존의 어떤 서버 시스템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큰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연동해서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TV에서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신 장면일 텐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확장성이 사실은 이런 케이스의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아요. 일부 조금씩 하고 있고 저희도 여기에 상당 부분을 많이 해결했다고 보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파트는 저희들 보기에는 요 물류 작업 시나리오가 사실은 실제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가 이제 지시를 내린다거나 말로 어디 표현한다거나 이런 거의 표준적으로 되어 있는 랭귀지가 아직은 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코딩화하고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 좀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표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CAD 도면이라든지 또 슬램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지도를 빠르게 저희들이 변환을 해서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파트는 AGV, AMR, AGF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좀 노력을 많이 들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로봇의 기구학은 인터넷에서 오픈 소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저희들도 실제로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또 청소 로봇 또 지게차 이런 걸 많이 다뤄본 경험을 해보면 이런 컨트롤 로직은 모바일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비슷한 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로봇 타입별로 구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인티그레이션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로봇끼리 서로 통신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공통된 커맨드를 가지고 로봇을 제어해야 되는 상호 운용성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들은 저희들 기술을 가지고 조금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도 예, 넥스트 버튼이 안 되는데 잠깐 다음 페이지로 좀 예. 예, 넘어가질 않네요. 예, 나오네요. 예. 요것은 이제 샘플로 보여드린 건데요. 저 중국의 이제 긱플러스라고 하는 업체에서 뭐 우리나라 쿠팡이라든지 또 대형 물류 사이트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을 해 쓰고 있는데, 실제 해보시면 이쪽에 애로사항은 이제 뭐 중국제 제품이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이라든가 초반에 도입할 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턴키로 받으시기 때문에 좋은데, 실제로 이제 계속 운영할 때 발생 예외가 유지보수라든지 또 뭐 시스템이 갑자기 다운이 됐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응이 사실은 원활하지가 않죠. 그리고 잘 해주지도 않는다. 뭐 이런 그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컨을 두 개를 다 가져가 버리시네요. 예, 그럴 줄 알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예. 어쨌든 긱플러스 이런 어쨌든 해외 제품들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 또 사실은 이 공간이란 우리나라만의 또 그 독특한 중소형 창고라든지 제조란 이런 것들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산화 이런 내재화 기술을 좀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드리는 기술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모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 상태 모니터링, 로봇 지도, 스케줄링 문제, 그다음에 경로 탐색, 교통 제어, 그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인테그레이션해서 실제 로봇을 돌려보시기 전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들이 뭐 저희들이 아주 독창적으로 우리나라 저희만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런 로봇 플리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하나라도 빠지면 동작을 하기가 좀 힘든 그런 구성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체 기술 개발을 다 했고, 사실 이게 저희가 뭐 오늘 발표를 하러 왔습니다만은 불과 뭐 2, 3년 전부터 개발한 건 사실 아니고 2009년도부터 조금씩 여러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개발했던 노하우와 또 시행착오 여러 가지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리즘들은 사실은 굉장히 트렌드에 막 최신 알고리즘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2009년, 10년, 2015년 이렇게 계속 거치면서 이제 국제 표준화까지 다 완료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지도 관련해 말씀드리면, 지금 지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 일단 아키텍처 자체는요, 중앙 집중식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이제 뭐 페이퍼라든지 여러 걸 보시면은 분산 제어 뭐 이런 것들이 좀 분산식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중앙 집중식으로 했고요. 그런 아키텍처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이제 실제 필드에 가 보면 거의 뭐 제가 뵀던 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최적화 이런 것들을 많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어 관점에서 이제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산식보다는 이제 중앙 집중식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고, 당연히 분산식의 장점은 이런 옵티멀리티는 이제 당연히 보장이 되지만, 실제로 대수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퍼포먼스가 생각해보면 쭉쭉쭉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근데 저희들 시뮬레이션 상에서 보면 사실은 뭐 100대, 200대 했을 때 요즘 웬만한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떨어집니다만 이제 그 실제로 운용하는 그 필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뭐 중앙 집중식을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채택한 그 방식은 이제 위상지도 그 토폴로지 방식의 지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그 드리는 기술 가지고 격자지도 형태, 기존의 키바 시스템이 제일 사실 오래되고 유명한데요. 이런 기술에는 주로 격자지도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쓸 수가 있는데 저희들 이거보다는 이제 그 위상지도 기반을 주로 많이 좀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위상지도 기반은 이제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공간이 커질수록 당연히 이제 이 다루기가 더 편하게 되고 또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장점은 그 아마 스터디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이제 그 위상지도라는 게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는 그래프거든요. 결국에는요. 그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관련된 오픈소스 굉장히 많습니다. 파이썬에서 보시면 네트워크 X라든지 또 C++, C샵에 가면 그 오픈소스 굉장히 많고 또 접근하기가 상당히 편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그 그래프 시어리는 굉장히 완벽하다 뭐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론들을 많이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면 이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인데 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실제로 배터리 공장에서 이제 이런 위성 지도를 막 그리다 보면은 사람이 어차피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 패스 경로 자체가 옵티멀한지 아닌지는 사실은 찾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 삼각형을 삼각형이 점 3개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3개고 그 점 3개가 그 완벽하려면 다 3개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되면. 그러면 로봇이 점 A에서 B, C 거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할 때는 쉽게 보이지만 이게 큰 공장에서 이게 레이아웃을 다 그리게 되면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실수로 빠질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시어리 가지고 저희들 알고리즘에도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스트롱 엣지라든지 위크 엣지라 이런 것들 다 디텍션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특히 이 기술은 저희들이 또 공간을 표준적으로 또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 작업까지 저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이제 시뮬레이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대시보드 형태의 이런 UI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썩 훌륭한 뭐 인터페이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 ROS에 보시면 스테이지라고 하는 그 2D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 차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로봇이 다니면서 지금 현재 위치라든지 뭐 기타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대시보드에 그대로 반영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크게 그 대대적으로는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U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져가시면 보통 그 목적에 맞도록 거의 대부분 다시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리긴 하지만 요걸 이제 참조 삼아서 이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시뮬레이터 기능은 저희들이 UI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교통 제어 트래픽 컨트롤 쪽은 그 실제로 제가 100대, 200대를 운용하는 사이트는 사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고 저희들이 실제 제조 라인에 들어간 것은 많이 본 게 한 5대 정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동일한 사이트에서 10대 내외로 구동하는 것에도 상당히 복잡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조하시는 또 업체에서 보시면은 보통 2세대 이제 운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개발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2세대만 되더라도 뭔가 이게 로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교통 정리해야 되는 그런 모듈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런 트래픽 컨트롤 쪽은 반드시 좀 필요하고 또 이게 5대, 10대 이렇게 자꾸 늘어가면서 반드시 되도록이 발생하는 구조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이런 교통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현재로서는 이제 100대 이상 동시 운용이 가능하고 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다 이렇게 그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돌 걱정 없이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 공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IEEE라고 하는 국제 학술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맵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요거는 저도 직접 참여해서 개발했습니다. 이미 했고 뭐 2D CAD 데이터라든지 혹은 슬램 데이터 여러 가지 형태의 뭐 비트맵 뭐 기타 등등 다 이제
이게 입수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표준적인 문서로 해서 XML 형태로 지도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FMS 서버에 탑재를 하게 되면 ROS 같은 경우는 이제 맵 서버 형태로 해서 이제 로봇에 그 메모리에다 덤프시키게 되고, 그다음 로봇이 그걸 이용해서 어떤 그 로컬 경로를 따라서 간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CAD 데이터에서 굉장히 빠르게 변환하고 또 노드라든지 엣지를 편집하고 또 모디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경쟁 기술과 대비라고 말씀드리면 그 아까 초반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뭐 스케줄링이라든지 뭐 교통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거는 뭐 해외 제품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다 이런 구성 요소별로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뭐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위성 지도 기반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대 이상 그리고 되도록이 발생하지 않는 솔루션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터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제 로봇 대수 그리고 그 레이아웃에 따른 어떤 로봇이 최적 몇 대를 돌리면 여기에서 이제 원활하게 로봇을 돌릴 수가 있다. 그리고 위치는 여기 하면은 뭐 최적으로 그나마 한번 돌려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견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것은 뭐 물류 제조 이쪽에 타겟을 했는데 뭐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로봇 쪽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전 저희가 초창기에 했던 것들은 안내 로봇이라든지 뭐 청소 로봇 이런 쪽에 서비스 쪽에 저희들이 좀 타겟을 했고요. 그때 대비 지금 바뀐 것은 이제 교통제 알고리즘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옵티멀하게 구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혹시 이제 저희들 기술에 이제 이전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기업체 분이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상태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뭐 이런 작업 할당 이런 것들이 다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기술 지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이제 실시간 스케줄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건 되어 있고, 또 논문도 최근 퍼블리시 된 것인데 이거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머리를 써서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가늠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